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나경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이슈픽 주제와 밀접한 뉴워드부터 들고 왔습니다. 패테크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패테크는 반려동물과 기술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필요한 상품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기기들을 의미합니다. 박연커도 반려동물 가족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혹시 패테크 상품 사용 중인 게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집에 나가면 얘네가 왠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닐 것 같아서 CCTV 사본 적이 있고요. 또 고양이 그 화장실 제때제때 치우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자동으로 치워주는 걸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못 샀습니다, 그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외출한 주인이 펫시터 로봇을 통해서 집에 남겨진 반려동물과 영상통화를 하고 혼자 남은 동물이 외롭지 않도록 자율주행도 하고 음악도 틀 수 있는 상품들 최근 부쩍 많아졌습니다. 또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급식기는 기본이고요. 건강관리용 웨어러블 기기도 등장했습니다. 반려동물의 음성을 분석해서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감정 상태를 알려주고 신체 상태와 활동을 기록하는 맞춤형 기기가 등장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살필 수 있게 됐습니다. 패테크 산업은 과연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패테크 상품 정말 나왔으면 싶은 게 개랑 고양이랑 대화하고 싶잖아요. 얘가 도대체 뭔 생각을 할까. 이런 기기들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요즘 발전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는데 네. 패테크도 발전해서 기존의 반려동물 장난감의 형태에도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하고 있는 로봇 장난감이 등장한 건데요. 쌍방향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반려동물의 반응에 따라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펫 피트니스 로봇이 인기인데요. 반려동물과 떨어져 있어도 일정 시간에 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로봇은 반려인이 설정한 시간대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동물에게 간식을 제공해 운동을 시킬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이거 봤는데 저도 운동을 안 하는데 동물들은 전용 PT쌤이 있는 거네요. 정말 발전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까지 기술이 눈에 띄게 발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우리나라 4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KB 경영연구소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요. 반려동물 4마리 중 1마리는 날마다 평균 6시간 정도 혼자 남겨지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7시간 20분 정도로 길었고요. 그나마 코로나19에 따라 재택근무 확대로 2018년에 84.3%, 6시간 3분보다 다소 줄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반려인들은 외출할 때 TV나 불을 켜놓거나 자동급식기 등 패테크 제품을 설치해두게 되게 됐습니다. 네.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 또 이 반려동물 가족들을 모시고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집에 나갔다 돌아오면은 혼자 이러고 있으면 되게 안쓰럽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반려가구 중에 패테크 기기를 이용 중인 가구가 무려 64.1%나 됐는데 어떤 패테크 기기를 이용하고 있나 봤더니 역시나 먹거리를 챙겨주는 자동 급식기와 급수기가 1등이었고요. 모니터링 CCTV, 반려동물 장난감, 건강 운동량 추적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내 고양이가 또 강아지가 쳐다보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패테크 기기 덕분에 주인은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아이들은 주인 없는 시간도 잘 먹고 즐겁게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만큼 더 잘 챙겨주고 싶은 걸 텐데 그런 만큼 패테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정말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테크 산업은 반려동물 관련 시장은 물론이고요. 첨단 기술 업종 중에서도 성장 그래프가 가장 가파른 분야로 꼽힙니다. 시장 조사 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세계 패테크 산업 규모는요. 2018년 기준 5조 300억 원 규모였는데 매년 24%씩 성장해서 2025년에는 22조 원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첨단 제품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단순 제품을 넘어서 플랫폼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제품이었잖아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네,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돌봄 서비스나 산책 도우미, 수의사 상담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 업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모바일 앱이나 소프트웨어 기반 플랫폼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테크 시장은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증가, 펫케어 시장의 지속적 성장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특히나 코로나19 여파로 오히려 반려가족 인구는 더 늘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잖아요. 그런 만큼 불황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펫테크 시장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반려동물 지출 규모는 2005년에 360억 달러에서 작년에 990억 달러로 2배 가까이가 늘었는데요. 심지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줄지 않고 연평균 5.4% 성장한 그런 시장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펫 산업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앞서서 고양이 화장실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펫테크 상품들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들어가는 돈도 많아질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특히나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일수록 가격도 비싸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모래를 갈아주고 배설물을 치워주는 전자동 고양이 화장실은요, 가격이 통상 3, 40만 원대고 100만 원이 넘는 제품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서 모방 제품까지 생겨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자식에게 돈 아끼는 부모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펫테크 상품도 있는데 사실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은 뭐 사료비 들죠, 간식비 들죠, 병원비 들죠. 이거 다 고려해 보니까 정말 허리가 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들긴 하는데 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KB금융연구소 조사를 보시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한 달 평균 양육비가 14만 원입니다. 반려견의 경우에 한 달에 13만 원이, 그리고 반려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살펴보면 3분의 1이 사료 구매에 쓰이고 간식비와 용변 패드 등의 용품 구매, 미용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마 이 소식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나는 더 많이 쓰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평균값을 조사한 거고요. 가정에 따라서 또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라서 비용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병원 진료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평균 47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의 일상에도 최첨단 기술이 스며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반려동물이 기다리는 건 주인의 손길이 아닐까요? 오늘도 나경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